아토피 때문에 피부과를 갔는데 저희는 이런 진료는 안 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피부병에 걸려 피부과에 갔는데 진료를 못 받고 돌아오는 이 난감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들이 평소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나라에서 그 돈을 잘 관리했다가 병원 갈 일이 생길 경우 의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죠.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크게 NHS 방식과 NHI 방식으로 나뉩니다. NHS는 건강보험료가 아닌 국세나 지방세를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에서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반면 NHI는 소득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가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국민들에게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NHI는 국민과 국가가 함께 의료 문제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로 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병원비 내역서를 보면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직접 내는 금액, 즉 환자 부담 금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이 두 개가 합쳐져 최종 병원비로 내역서에 찍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수가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수가는 마트 물건에 붙어있는 소비자 권장 가격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적정 의료 서비스 가격입니다. 한국이 수가제도로 택한 행위별 수가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의료행위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받고, 검사받고, 주사 맞고, 처방하는 과정마다 진료비가 발생하는 거죠. 위암으로 입원했을 때 위암을 수술할 때 드는 비용 얼마, 거기에 참여한 마취료가 얼마, 무슨 입원료가 얼마, 이런 것들이 모두 수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총 수입이 결국은 이런 수가들의 총합이 되는 거죠. 행위별 수가는 행위량을 늘려야 수익이 오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한 대 놓을 거를 두 대 놓으면 그만큼 돈이 더 걸리는 거고, 수술하는 것보다 만일 그냥 약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싸면 수술을 하게끔 유도를 할 거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잉진료나 의료비 통제 기전에 어려움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포괄수가제는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진료비로 내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가 많을수록 돈이 드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로 질병에 따라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포괄수가제는 치료행위가 적을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과소진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행위에 수가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병원비 내역서를 다시 보면요. 비급여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쉽게 말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항목인데요. 비급여에는 도수치료, 미용시술 등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 진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비급여 치료에는 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병원 마음대로 진료비를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 큰 수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비 있으세요?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비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민간회사가 내놓은 보험 상품으로 실비를 통해서도 병원비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997만 명, 국민의 80%가량에 달하는 숫자로 웬만한 사람은 실손보험 한 개씩은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럼 개인이 보험회사랑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도 굉장히 다양하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이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고, 환자들은 이왕 보험을 들었으니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겠죠. 근데 의료기관들은 또 실손보험을 통해서 환자만 동의하면 마구마구 해도 환자들이 경제적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즉 보험회사, 환자, 의료기관이 공모를 해서 사실은 의료비를 계속 올리는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계속 팽창하게 되면 공적 의료보험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게 됩니다. 그 실손보험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가격 의식을 없애는 거예요. 도수치료가 비싸면 그거를 본인이 필요한 사람만,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비싸도 패키지로 몇십만 원짜리 막 쓰잖아요. 의사들도 아니까 실손보험에서 해줄 거니까 비싸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료를 양산을 하죠.
비급여 항목은 주로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에 많은데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급여 치료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과들이 인기과가 되는 반면 받을 수 있는 의료 수가는 정해져 있는데 수술도 많이 해야 하고 의료사고 위험도 많은 과는 기피과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처럼 필수 의료과의 의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도한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요. 사실 환자들은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권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의사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면 크게 손해보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병원이 유도하는 길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내가 받는 치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환자가 진료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을 냈습니다.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미용이나 물리치료 같은 분야에 보상이 쏠리지 않도록요. 사실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결국엔 유한한 재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제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낸 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수 있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